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UN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부의 포갑 아래 약 3,000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 태국과 미얀마 접경 국경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미얀마 땅인가요? 네, 미얀마 땅입니다. 카렌 반군이 있는 미야와디라는 마을입니다. 미얀마 대부분의 도시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렌 반군 등 소수민족 반군들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정부군이 쏜 포탄이 이곳 국경을 넘어서 여기 메솥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이번에 보니까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비상사태를 연장했던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미얀마 헌법은 비상사태를 2년 이상 연장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는 이번에 다시 6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7개 타운십, 그러니까 37개 구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통행은 제한되고 처벌은 더 강화될 겁니다. 이미 정치인과 시민 등 130여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당초 오는 8월쯤 다시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역구 3분의 1의 치안이 불안하다면서 또 총선을 미룰 것처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군부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반군부 정당을 배제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쿠데타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미얀마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으로 1,000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쿠데타 군부를 비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เรารู้สึกว่าประเทศเราจะเจริญขึ้นอยู่แล้วแต่เขาทำแบบนี้คือมันเห็นกับตัวมากเลยอะค่ะมันไม่ได้เห็นกับประชาชนเลย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ก็จะไม่เห็นด้วยเลยอะค่ะ 같은 시각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민들은 출근하지 않거나 직장 밖에 나가지 않는 침묵 시위로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얀마에서 도심 시위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군부 쿠데타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반군부 시위로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실제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발생 2년째 군경의 폭력으로 숨진 시민이 3,0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도 13,000여 명의 시민들이 체포돼 감옥에 있습니다. According to credible sources, at least 2,890 people have died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and others working with them, of whom at least 767 were initially taken into custody.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반군과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렌주 로이꺼의 한 마을, 미얀마 공군 전투기의 공습이 시작되자 10여 명의 아이들이 반공호에 숨었습니다. 기독교도인 카렌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묻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또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မြို့သားကာကွယ်ရေးနှင့်လုံခြုံရေးကောင်စီတို့အသိပေးကြေညာအပ်ပါကြောင်းမြို့သားကာကွယ်ရေးနှင့်လုံခြုံရေးကောင်စီအနေဖြင့်လည်းကြေညာချက်ထုတ်ပြန်သွားမှာဖြစ်ပါကြောင်း 군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미얀마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북부 메솥에 국경 검문소를 찾았습니다. 이 국경 검문소만 지나면 바로 미얀마 땅입니다. 긴 코로나와 쿠데타로 3년 가까이 닫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국민들은 여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국경 철책선에서
몰래 담배를 팔던 미얀마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ข้าวสาร1 กิโล 5,000 เรียน 2,000 พี่ทำไม่ได้ลูกมีลูกที่อยู่กับโรงเรียนเนี่ยค่าขนมนี่ให้ 1,000 เดี๋ยวนี้ 4-500 ไม่ได้ขนมก็ราคามันแพง 지난 10여 년간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미얀마 경제는 쿠데타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쿠데타가 난 지난 2021년에는 성장률이 18%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기 등 에너지 상황은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총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군부는 올 하반기에 다시 총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선거법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등 반군부 진영은 총선 참여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ဒီလုပ်ငန်းစဉ်တွေကျွန်တော်တို့ဟာလွတ်လပ်တရားမျှတတဲ့ပါတီစုဒီမိုကရေစီအထွေထွေရွေးကောက်ပွဲကျင်းပနိုင်ဖို့အခြေအနေတွေဖန်တီးပေးရပါမယ်။ကြိုတင်ပြင်ဆင်မှုတွေဆောင်ရွက်ကြရပါမယ်။ပါတီစုဒီမိုကရေစီအထွေထွေရွေးကောက်ပွဲကိုမဖြစ်မနေလုပ်မယ်ဆိုတာကတိပြုပါတယ်။ 결국 군부가 손쉽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선출 의석의 83%를 얻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군부가 다시 총선을 치러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미얀마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경 마을에서 만난 한 미얀마 가족. 집으로 취재진을 데려가더니 노래 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지난 88년 미얀마 민주항쟁 때부터 거리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쿠데타 2년 민생은 무너지고 희생자는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처럼 다시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접경 메솥에서 김원장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위기에 쏠린 동안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네, 사실 그 사이에 미얀마 상황이 정말 악화됐는데요. 특히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불법 장기 매매가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임신 4개월인 임신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면서 신장을 팔겠다고 나선 사례가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40%가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하. 이게 쿠데타 이전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네, 군부에 의한 인명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흔적들도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부가 자행한 공습만 해도 600여 회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미얀마 중부의 한 마을과 학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민간인 13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네, 끔찍한 일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공습을 피하면서 놀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더욱 그 잔인한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군부를 지지하는 민병대가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예, 이 민병대는 군부의 지원으로 군사훈련도 받고 실제 전장에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핵심 역할은 민간인들 속에서 주로 밀정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밀정. 예. 그래서 이제 특정 마을에 반군부 세력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게 되면 군부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습을 하거나 마을 전체를 불을 내는 거죠. 방화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저항 세력들을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공포심,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반군부 활동을 하거나 이들을 돕다가는 마을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시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검열해서 저항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국민의 삶은 비참해지고 있는데 군부는 분열을 조장하고 또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르기 위함이다라는 이제 배경을 설명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군부는 이제 오는 8월에 이제 다당제 총선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7일에 이제 군부가 그 정당법을 새롭게 또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당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한 정당이나 후보는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 정당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충족하는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부가 후원하는 조직한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 이 아마 여기에만 해당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그 압승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NLD 민족주의 민족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지금 현재 3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렇죠. 그 이외 주요 당직자들이 구금되거나 사형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와해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가 다 짜놓은 판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그간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 미얀마에 무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더라도 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한 주권 국가를 침공한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토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나 자원 같은 것을 이제 주면서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 국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문제이다. 네, 국제사회가 개입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저항하는 시민들과 연대를 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열망이 뜨거우니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 좋겠고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